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, 이 미수금 문제 정말 골치 아프시죠? 예, 정말 그렇죠. 뭐 소송까지 가자니 시간이며 비용 또 관계까지 생각하면 망설여지고요. 그래서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 소송 없이 회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자료를 좀 보면서요. 이 법정 다툼 전에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, 이걸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소송은 정말 그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죠.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소송이 짧아도 3개월, 길면 뭐 1년 이상 걸리잖아요. 근데 그 사이에 거래처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혹시 폐업이라도 하면 회수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. 관계 나빠지는 건 물론이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 자료가 소송 전 단계에서 해볼 만한 좀 효과적인 방법들을 딱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 무거운 칼, 소송이란 칼을 꺼내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카드를 먼저 써볼 수 있을지 이 자료 보면서 하나씩 좀 풀어보죠.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독촉이겠죠? 네. 자료에서는 이 변제 독촉, 이거 어떻게 하라고 좀 조언하나요? 네.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아주 중요한 첫 단계인데요. 이 자료의 핵심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. 단계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. 왜냐하면 거래처가 뭐 단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금 일정이 잠깐 꼬였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처음엔 좀 정중하게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정중하게. 하지만 그래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니까 톤 조절이 중요하겠네요. 자료에 혹시 뭐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? 네. 그 단계별 접근법 예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.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A사입니다. 영월령일에 드린 물품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.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. 영월령일까지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네네. 좀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. 근데 그래도 뭐 반응이 없거나 하면 이제 중기에는요. 혹시 착오가 있으신가 해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. 이 미수금 정산이 늦어져서 저희 회계 마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영월령일까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상황의 시급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죠. 상황을 좀 더 알리는 거군요. 네.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최후 통첩식으로 영월령일까지 변제가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회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. 이렇게 좀 단호하게 하지만 명확히 고지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때 뭐 잔액 확인서 같은 서류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같이 보내서 당신 이만큼 빚지고 있는 거 맞죠? 하고 채무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증거 자료를 딱 첨부해서 보내는 거군요. 확실하겠네요. 근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의 갖춰서 독촉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뭐 연락을 피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 더는 말로만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. 네, 바로 그때가 자료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카드, 내용 증명 발송 단계입니다. 내용 증명이요? 독촉 편지랑은 좀 다르죠. 이건 이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. 이런 공식적인 통보거든요.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내용 증명이 단순히 내가 이걸 보냈다. 이걸 증명하는 걸 넘어서요. 받는 사람한테 상황이 심각해졌네. 이제 진짜 법대로 하려나 보다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꽤 크다고 분석하더라고요. 심리적 압박 효과. 네.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. 나중에 혹시 소송까지 가더라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. 와, 생각보다 이게 강력한 카드네요. 그럼 내용 증명 보낼 때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기본적인 건데요.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 정보, 그러니까 상호명, 주소, 연락처 이런 거 명확해야 하고요. 그리고 어떤 거래 때문에 얼마의 미수금이 발생했는지 그 거래 내역이랑 정확한 금액, 이게 중요하고요. 또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달라 이 지급 요청 기한하고 계좌 정보, 이것도 필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기한 안에 돈 안 주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 이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. 알겠습니다. 변제 독촉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여전히 감감모소식이다. 정말 답답할 텐데요. 이때 자료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방법은 뭔가요? 이제 혼자 힘으로는 좀 한계가 느껴지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. 네. 바로 그럴 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. 신용정보 회사에 위임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는 특히 뭐 시간이나 노력을 절약하고 또 회수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.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. 신용정보회사요? 거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미수금 회수를 도와주는 건가요?
제가 직접 하는 거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그렇게 강력한 걸까요? 아무래도 전문성이 가장 큰 차이죠. 자료를 보면 신용정보회사는 우선 그 거래처의 신용 상태나 재산 정보를 쫙 조회를 합니다. 뭐 추거래 은행이 어딘지, 연체 기록은 없는지, 혹시 부동산 같은 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요. 아, 이 거래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제일 효과적이겠다 하는 맞춤 전략을 세우는 거죠. 맞춤 전략이요? 네. 그리고 뭐 단순 독촉장 보내는 건 기본이고요. 전화, 문자, 뭐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까지 하기도 하고요.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재산 조회를 했는데 갚을 능력이 확인됐어요. 근데도 버틴다. 그러면 그때는 신용정보 회사가 직접 뭐 법적 조치를 하나요? 소송 같은 거요? 아, 그건 아닙니다. 신용정보회사가 직접 뭐 소송 같은 법적 조치를 하지는 못해요. 법적으로 그럴 권한은 없고요.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그 신용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. 채무자가 재산을 뭐 빼돌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 협력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서 자산에 딱 묶어두는 그런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겁니다. 이게 사실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죠. 와, 확실히 개인이 하기 어려운 그런 재산 조회라든지 가압류 연계까지 전문적으로 진행해 주니까 직접 해결이 어려울 때 정말 고려해 볼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네요. 자,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. 소송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적인 변제 독촉, 그리고 공식적인 압박 수단인 내용 증명 발송,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신용정보회사 활용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 정보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중요한 건 이 법적 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일 겁니다.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뭐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좀 체계적인 절차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요.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도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다룬 이 회수 방법 외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이 자료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요. 애초에 거래 관계를 시작할 때 뭐 대금 지급 조건 설정이라든지 이런 계약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고 평소에 거래처랑 소통을 좀 더 잘했다면 미수금 발생 자체를 줄일 수는 없었을까 하고 말이죠. 어쩌면 이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